또 등장한 별의 순간. 별의 순간이 또 나왔어요? 그럼 같은 분이 또 별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이번엔 2027입니다. 2027이면은 대선 아닙니까 지금? 벌써 대선 얘기도 별 얘기를 꺼내셨다고요? 어떤 분이 누굴 보고 한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천안함하고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좀 점점 발전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자체를 거치면서 당세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내가 봐요 높다고 봐요. 그러나서 2027년이 될 거면 대선이 있는데 그때 아마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난 봐요.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 이번 개혁신당에서 뭐 도움을 줬는데 이분은 가끔씩 어떤 인물을 딱 보더니 아 별의 순간 온 것 같아요. 별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네. 총선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놓고 별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2027년 대선 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가능성이 그냥 있다도 아니고 매우 농후하다고 했어요. 네. 매우 짙다 지금. 그렇게 본다. 같은 맥락으로 비슷한 얘기 하신 분이 또 있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천하람 당선인이죠. 지금 개혁신당에 몸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대선 주자 면모 보였다. 개혁신당은 한국의 마크롱 될 수 있는 멋지고 젊은 대선 주자 보유하는 정당. 프랑스하고 또 비교했네요. 프랑스의 젊은 지도자 비교했어요. 마크롱.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개혁신당 쪽에서 가는 건가요? 김기웅 네. 전 부대변인.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는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거는 될 수 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시는 거에 약간의 근데요라는 아니 분위기가 저는 있는데 뭐냐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과 예. 민주당이 잘 못할 경우에 제3의 공간이 커지겠죠. 그렇다면 개혁신당의 어떤 공간도 더 넓어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저는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 본인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때 시대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이 됐던 건 조국 사태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정신이 나의 삶과 괴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당대표가 험지에서 이번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부분은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는 존중하고요. 예. 다만 지금의 상황과 2027년의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속된 말로 계속 못해야 되고요. 민주당도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의 공간이 지금 생각보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 이준석 전 대표, 지금은 당대표고 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나갔을 때 더 크게 확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3석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사실 지금 3석입니다. 그렇습니다. 3석이에요. 지금 예전에는 아직은. 굉장히 크게 의미를 뒀었죠. 근데 거의 희미하게 존재감이 없다가 세석이 되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기준점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21년도에 윤석열 전 총장, 당시 총장에 대해서 22년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가 되기 위해서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된다. 예. 이때 나와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촉구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이미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뭐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워딩이다. 그게 뭐 이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강성필 부위원장? 네.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어떤지 짧게 좀 평가해 주시고 최근에 윤석 대표가 이게 그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방선거 2년 뒤 지방선거 얘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본인은 거기에 매진하겠다고. 이거는 혹시 대선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예.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그럼 같습니다. 약간 이게 애정의 어린 말, 약간 팬심 성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얘를 잘 키우면 될 건데 왜 보수에서는 얘를 제대로 안 키워가지고 자꾸 보수를 괴물시키려고 하나 이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지방선거 얘기하는 거는 개혁신당이 대선까지 쭉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계속해서
가능한 정당인가에 대한 최근에 뭐 당명도 바꿀 수단 얘기가 나왔는데 지속 뭐 어디하고 손 합거나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그렇죠. 뭐 합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독자적인 정당으로 그렇죠. 계속 간다.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한 확신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이미 대선 후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보수 정당과의 어떤 통합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보수 후보가 균열이 돼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성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도자로서. 아, 인성이 바뀌어야 네. 아, 인성이 바뀌어야 돼. 그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천하람 당선자는 예. 이준석 대표를 마크롱에 비교를 했더라고요. 예. 마크롱하고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마크롱은 대선에서요. 그 기성 정치들이 막 네거티브를 할 때 본인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단어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마크롱 당선의 큰 요인입니다. 그것을 예. 이준석이 꼭 알아야 되고 최근에 자신이 왜 탈당을 했는지 대통령이 곱씹어봐야 된다. 그런 거는 본인의 대선 아마도 로드맵에 상당히 치명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표를 다 모아도 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보수표를 분열시킨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방증이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정말 큰 인물이 되고 리더가 되겠다면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선 후보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성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이게 사실 올해 초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른바 어떤 론이 하나 있었죠. 싸가지 론이라고 뭐 이런 게 정치고 있는데 그 생각하신 겁니까 지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선 이번에 선거 누구 때문에 이겼냐. 이거 1등 누구 2등 3등 하는데 갑자기 1등 자기 자신이라고 하니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